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모성애가 강한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문어. 먼저 문어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은 사고력과 지능이고 두 번째는 은폐와 엄폐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문어는 주변 색상과 맞춰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동물들의 경우 혈액을 통해 색깔을 바꾸기에 짧지만 몇 초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문어는 신경 조직을 통해 색깔을 바꾸기에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답니다. 이 능력도 놀랍지만 피부의 질감까지 변화시켜 완벽한 은폐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변의 산호를 따라하는 사고력과 지능으로 움직임을 흉내내거나 모방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능을 측정할 수가 없기에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개의 수준 정도 된다는 학자도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문어의 모성애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미에 성공한 문어는 알을 낳기 위해 동굴이나 바위 틈을 찾습니다. 알은 굴의 천장이나 벽 쪽에 매달아 놓듯 낳으며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곁을 지키며 수관을 이용해 물을 순환시켜 알이 썩거나 이끼가 끼지 않게 보살핀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천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24시간을 먹지도 않고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보통 알이 부화하려면 5달에서 7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까지 이 행동들을 반복하고 먹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알이 부화하기 전 문어가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홀로 남겨진 알은 천적의 먹이가 되거나 썩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먹이가 없을 땐 자신의 신체 일부도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안 먹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알을 지켜며 몇 달의 시간을 보내고 알이 성공적으로 부화하면 수관을 불어 새끼들을 넓은 바다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친 문어는 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기운을 잃을 만큼 잃은 문어는 천적에게 맥없이 잡혀 먹히거나 먹이 활동을 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새끼를 부화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걸 바친 문어. 정말 대단한 모성애라 느껴지네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동물은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의 경우 부성애 모성애 둘 다 아주 강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교미에 성공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수컷이 알을 품습니다. 그 사이 암컷은 태어날 새끼를 위해 먹이를 구하러 먼 바다로 떠나게 되고 식량을 몸속에 비축하여 새끼가 부화할 시기에 맞춰 돌아온다고 해요. 그동안 수컷은 알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알을 두 발 위에 올려놓고 가슴털로 따뜻하게 유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칫 알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금방 얼어버리기 때문에 잔걸음을 유지하면서 안간힘을 쓴다고 해요. 보통 알이 부화하려면 2달이 걸리는데 그동안 수컷은 먹이 활동도 못하고 오롯이 알만 품는다고 합니다. 부화에 성공하면 위 속에 비축하고 있던 먹이를 암컷이 먹이며 교대를 하게 되고 그 사이 수컷은 본인의 먹이 활동과 새끼를 위해 먼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 추위에 잘 견디게 지방과 털이 진화되었다곤 해도 혹독한 환경 속에서 알을 부화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대단한 모성과 부성을 가진 펭귄이네요. 다음은 가시고기의 부성애입니다. 우리나라 가시고기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가시고기가 부성애가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산란을 하기 전 수컷이 둥지를 만들고 완성된 둥지에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은 암컷은 둥지를 떠나게 되고 이때부터 수컷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수컷은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으며 먹이 활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알을 노리는 천적들도 상대해야 하고 물이 고여 알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지느러미를 이용해 깨끗한 물을 둥지 안에 밀어넣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알이 부화하기까지 2주가 조금 더 걸리는데 새끼들이 부화하고 약 일주일 후에 새끼들은 둥지를 떠납니다. 홀로 남겨진 수컷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나 태어날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부성애는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은 모성과 부성애와 상관없지만 가물치의 효심이란 우화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효자 물고기 가물치라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고 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은 가물치는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굶어 죽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알에서 부화한 새끼 가물치들이 천부적으로 상황을 깨닫고 한 마리씩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가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배고픈 어미를 위해 희생하는 효자 가물치라는 우화인데 어디까지나 우화입니다. 실제로 알이 부화하고 새끼들을 돌보는 가물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나니 뭔가 훈훈함이 다가오네요.
몇몇의 동물들은 천적으로부터 모든 새끼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새끼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먹이도 주지 않고 죽게 방치한다고 하는데 잔인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혹독한 자연의 세계에선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은 새끼를 더 잘 키우기 위한 모성애와 부성애로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네요.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